이 사연은 한 지방 도시에 살던 성공한 사업가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실제 인물과 지명은 보호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강태훈 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늦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마주 앉은 의사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님,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간암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주변 조직으로 전이가 시작됐고요. 태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인정한 적이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의 표정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간 이식을 받으신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태우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6개월. 그가 이룩한 모든 것들, 500억이 넘는 재산,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만한 저택, 그리고 제약회사 회장이라는 명예도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병원을 나와 그의 검은색 벤틀리에 올라탔을 때 운전기사는 평소와 같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가봤자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느라 결혼도 하지 않았죠. 가족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단지 넓은 저택에서 가끔 오는 조카들과 비서들만이 그의 삶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회사로 갑시다. 차가 출발하자 태훈의 시선이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물결 위로 비치는 햇살이 반짝였고 그것이 마치 30년 전 한 여름날 그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자의 웃음처럼 느껴졌어요. 민지. 그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니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태우는 평소와 같이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70층 높이의 빌딩, 자신의 이름을 딴 제약회사,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업.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목숨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의 비서 김주혁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회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내일 중국 바이어와의 미팅 준비도 마쳤습니다. 태우는 자료를 받아들며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혁 씨, 잠시만요. 비서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20년 전 내가 만났던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박민지였는데 찾아볼 수 있을까요? 주혁의 표정에 의아함이 스쳤지만 곧 전문가다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그분에 대한 정보가 더 있으신가요? 태우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후배였어요. 나보다 2살 어렸으니까 지금은 58 정도 됐을 거고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말을 마친 태우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와 함께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올랐어요. 가난했지만 꿈이 있던 시절,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미래를 꿈꾸던 나날들.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떠나보냈던 순간까지도. 죽음을 앞둔 지금에서야 태우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도 명예도 아닌 진심 어린 사랑이었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우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간간히 찾아오는 통증에 진통제를 삼키며 새벽을 맞았죠.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주혁이 서류 한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회장님, 박민지 씨를 찾았습니다. 현재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진의 밥상이라는 곳이에요. 태훈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가족 관계는요? 남편은 없고 20살 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박수진이고 현재 대학생입니다. 식당 일을 어머니와 함께 돕고 있다고 합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해 주세요. 주혁의 표정이 당황스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중국 바이어와의 전부 취소하라고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태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주혁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창립한 이래 태훈이 중요한 미팅을 취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1시간 후 태훈은 평소에는 절대 타지 않던 평범한 검은색 세단을 직접 운전하며 마포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어요. 나이 60이 무색하게 여전히 건강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최근 들어 수척해진 얼굴과 눈 밑에 그늘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진의 밥상은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담하고 소박한 외관의 식당이었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태우는 잠시 차 안에 앉아 망설였습니다. 20년 만에 민지를 만나는 것이 맞는 결정일까? 그녀는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 앞에서 망설임은 사치였죠. 태우는 천천히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지 손님은 거의 없었고 카운터에는 중년 여성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태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지만 그가 기억하는 그 맑은 눈빛과 부드러운 곡선의 입술은 여전했습니다. 민지였어요. 어서 오세요. 민지가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태훈을 알아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손에 쥐고 있던 연필을 떨어뜨렸어요. 민지 씨. 태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하러 오셨나요? 자리는 어디가 좋으세요? 태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모르는 척 할 거예요?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님, 혹시 다른 분과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메뉴판 보시겠어요? 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했지만 막상 대면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조용히 구석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오늘의 특선 메뉴로 주세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태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고든 자세로 걸었지만 어깨에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그리웠다고? 아니면 솔직하게 죽기 전에 너를 다시 보고 싶었다고 말해야 할까? 식사가 나왔을 때 태우는 민지의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잠시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지는 손을 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태우는 결국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지 씨, 나 가난 말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민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태훈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진실을 읽었는지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민지의 눈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태훈의 테이블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왜 나타난 거죠? 태훈은 앞에 놓인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향의 맛이 느껴지는 소박한 찌개와 반찬들.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네요. 당신이 늘 잘하던 된장찌개. 아직도 똑같은 맛이네. 민지는 참을성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태훈이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깐 이식이 필요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도와주면 안 될까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이 날 찾아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요? 태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진짜 이유를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너를 다시 보고 싶었다는 말은 이기적으로 들릴 것 같았거든요. 민지 씨, 내가 당신에게 상처 줬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상처요? 민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쳐놓고 상처라는 말로 축소하고 있네요. 강태훈 씨, 난 당신이 필요 없어요. 이제 와서 뭘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태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상처와 분노가 보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녀를 찾아온 것이 실수였을까?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태훈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그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간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 그의 코, 심지어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민지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방금 왔구나. 엄마 좀 바쁘니까 주방에 가서 있어. 하지만 수진은 이미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태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에요. 태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엄마 친구세요?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태훈은 간신히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래, 오래된 친구란다. 민지가 갑자기 태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님, 잠시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이 식당 뒤편 작은 마당으로 나왔을 때 민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런 눈으로 수진이를 봐요? 당장 나가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태훈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내 딸이죠?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딸이에요. 하지만 수진이는 그걸 모르고 앞으로도 알 필요 없어요. 그 아이는 아버지 없이도 잘 자랐어요. 태훈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딸,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 권리가 있었잖아요. 민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권리요? 당신이 날 버릴 때는 그런 권리 생각 안 했잖아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 같은 짐이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이 무슨 권리를 말해요? 태훈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그는 오직 성공만을 줬던 어리석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죠. 민지 씨, 나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난 당신의 용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태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수진이에게라도 진실을 말하게 해주세요. 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민지의 눈에 잠시 동요가 보였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안 돼요. 수진이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면 상처받을 거예요. 제발 우리 삶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때 식당 뒷문이 열리며 수진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태훈과 민지는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공기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수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민지가 먼저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그냥 오래된 친구와 조금 감정이 격해져서 그래. 들어가서 손님들 좀 봐줄래? 하지만 수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태훈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저한테 왜 그렇게 보세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쳐다보셨잖아요. 태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눈앞에 있는데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민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간절한 애원을 읽었습니다. 수진 씨, 미안해요. 당신이 제가 아는 사람과 너무 닮아서. 수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구요? 제가 누구를 닮았는데요? 민지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 들어가. 엄마, 왜 그래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태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에게 시간은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민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태우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진짜예요?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요? 그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동안 다 거짓말이었어요? 왜 저한테 이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민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보호하려고 그랬어. 이해해줘. 보호요? 저더러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수진이 태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내가 태어난 지 20해가 지나서야 나타났어요? 왜요? 왜 이제야? 태훈은 수진의 분노에 찬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다. 내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 수진의 시선이 민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게 다 말해요. 지금 당장요.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년 전 난 태훈 씨와 연인 사이였어. 하지만 그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나를 떠났지. 그 후에 내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가 이미 자신의 선택을 했으니까.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널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수진아. 넌 아버지가 널 버렸다는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됐으니까. 태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지 씨,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내가 수진이를 버린 게 아니라 그 존재를 몰랐어요. 수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갑자기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20년 동안 찾을 생각도 안 하다가. 태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나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 의사는 내게 6개월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지. 죽기 전에 내 첫사랑이었던 내 어머니를 한 번 더 보고 싶었어. 수진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아직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가 죽어간다는 사실까지.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간 이식을 부탁한 거예요? 태훈이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건 단지 이기적이네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에게 관심도 없다가 이제 와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나타난 거잖아요. 태우는 수진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욕심으로 민지를 떠났고 이제 죽음 앞에서 그녀를 찾아온 것이죠. 내 말이 맞아, 수진아. 태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사업 성공을 위해 내 어머니를 버렸고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러 왔으니 내가 그렇게 생각할 만해. 태훈의 솔직한 고백에 수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어딘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이런 식으로 진실을 알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내게 거짓말을 한 건. 그만해요, 엄마. 수진이 손을 들어 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나 혼자 있을래요. 수진은 그대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녀의 슬픔에 잠긴 모습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안해요, 민지 씨. 내가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민지는 고개를 들어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만족했어요? 우리 삶이 완전히 망가졌네요. 태훈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는 간암 판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죽음이 아닌 다른 것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자신 때문에 민지와 수진이 상처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죠. 민지 씨, 내가 20년 전에 했던 선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당신을 떠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당신은 성공했고 나는 그냥 버텼죠. 태우는 민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가세요, 강태훈 씨. 우리 삶에 더 이상 혼란을 주지 마세요. 태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민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른 그는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오늘 알게 된 진실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에게 딸이 있었다니. 그것도 이렇게 아름답고 똑똑한 딸이. 다음 날 아침
태우는 회사 일을 모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에게 남은 시간은 너무 귀중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회사는 누구에게 맡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박수진이라는 분인데요. 태우는 놀라움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그를 찾아왔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잠시 후 수진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눈가에는 잠을 설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앉으세요, 수진 씨. 태훈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은 말없이 앉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요. 엄마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태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수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당신, 아니, 아버지의 병에 대해서도 더 알아봤어요. 태우는 수진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지만 그는 이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가난 말기에는 간 이식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더군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혈액형을 검사해 봤어요. O형이래요. 아버지와 같다고요. 태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아직 당신을 아버지로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수진이 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그러고 싶어요. 간 이식 검사를 받아볼게요. 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의 딸, 자신의 존재도 몰랐던 딸이 이제 와서 그의 목숨을 구하겠다고 나선 것. 이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하지만 그건 너무 큰 희생이야. 난 그런 것을 바란 게 아니었어. 수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와 저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와서 알게 된 아버지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요. 태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성숙함과 용기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을래요. 지금요. 서울중앙병원 검사실, 태훈과 수진은 나란히 앉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50cm에 불과했지만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학교는 어디 다니니? 태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요. 이제 2학년이에요. 태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영학과라고? 나도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야. 알아요.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강태훈 회장님, 제약업계의 신하라고 하더군요. 태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신하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지금 와서 보니 모든 게 헛되게 느껴진다. 수진은 태훈을 곁눈질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프로필 사진에서 보았던 당당하고 위압적인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지친 노인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왜 제약회사를 창업하셨어요? 수진이 문득 물었습니다. 태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때 난 14살이었지. 좋은 약이 있었다면 어머니가 더 오래 사셨을 텐데. 그런 생각으로 제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단다. 수진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를?
왜 떠나셨어요? 태훈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내가 28살 때였어. 첫 회사가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지. 그때 한 투자자가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안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 가족 없이 오직 사업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거였지. 그래서 엄마를 버리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태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시 나는 성공이 최우선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지만 내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정말 몰랐단다. 알았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야.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고 태우는 그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20년간의 상실감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수진 씨, 간호사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상담실로 오시라고 하세요. 상담실에서 김도윤 교수는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박수진 씨와 강태훈 씨는 부녀 관계가 맞고 혈액형도 일치합니다. 태훈과 수진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확인되니 현실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간 이식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사했는데 김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 씨의 간 상태는 매우 양호하고 크기와 기능 모두 이식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님의 상태가 걱정입니다. 암이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이식 수술의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50% 정도입니다.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 김 교수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간 이식은 간단한 수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간 일부를 절제해야 하고 회복 기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학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수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태훈이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미세하게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아직은 그의 접촉이 불편한 듯 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괜찮은 거니? 내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일 수도 있어. 수진은 태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수술 전에 저와 엄마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세요. 20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왜 한 번도 우리를 찾지 않았는지,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요. 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과거에는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숨길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줄게. 그날 저녁 태우는 민지의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 직접 그를 초대했습니다. 영업을 마친 식당에서 세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수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듣고 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태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했던 유년 시절, 어머니의 죽음, 대학 시절의 고단함, 민지와의 만남, 첫 사업의 실패, 그리고 민지를 떠나 미국으로 간 이유까지.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어. 첫 성공을 거두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민지를 찾았지만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 민지가 놀란 눈으로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찾았다고요? 태훈의 얼굴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는 민지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 찾았어. 사업이 안정되고 한국에 돌아온 건 20년 전이었어. 그때 내가 살던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간 뒤였어. 아무도 내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어. 민지의 눈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왜 그때 저를 찾았던 거죠? 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회했기 때문이야. 성공을 위해 널 떠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깨달았어.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지. 널 찾지 못하고 나는 다시 사업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 식당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정말 몰랐어. 그가 날 찾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날 찾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네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제 와서 만약에라는 말은 의미가 없을 거야. 내가 과거에 했던 선택들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으니까. 수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결혼은 안 하셨어요? 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어. 사업이 바빴다는 핑계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어머니 이후로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 없었어. 민지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다시 결혼하지 않았어. 수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 태우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 씨, 내가 정말 미안해요. 당신 혼자 우리 딸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없는 동안 수진이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당신에게 연락할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길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수진이는 내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엄마 혼자서 정말 고생 많았어요. 태우는 이 모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쳐왔는지 절감했습니다. 그의 성공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 분, 내 제안을 들어주겠어요? 태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 전에 우리 셋이 조금 시간을 함께 보내면 어떨까요? 수진아, 내가 괜찮다면 내가 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수진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수술은 미루지 말아요. 김 교수님 말씀대로 빨리 할수록 좋을 테니까.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회사 일을 모두 미루고 온전히 민지와 수진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수진의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고 민지가 살던 옛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진은 조금씩 태훈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태훈의 진심 어린 태도와 따뜻한 관심에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열렸습니다. 수진아, 너는 어릴 때부터 무엇이 되고 싶었니?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태훈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의대는 너무 비싸서 경영학과에 지원했죠. 태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왜 말하지 않았니? 내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이제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2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엄마는 식당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했고 나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밤새 공부했죠. 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의 말이 너무나 맞았습니다. 그는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려 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가 잘할 때는 없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수진아. 내가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한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짧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수지는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해의 빛도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어요. 김 교수님이 모든 준비를 마쳤대요.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아직 감사할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날 밤 민지는 식당을 일찍 닫고 태훈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지는 내일 시험이 있다며 먼저 집에 들어갔습니다. 태훈 씨, 솔직히 말할게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당신이 우리 삶에 다시 나타난 걸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수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수술 전날 밤 태우는 자신의 저택에 민지와 수진을 초대했습니다. 큰 정원이 있는 화려한 저택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건물이었지만 그 안은 놀라울 정도로 단출했습니다. 비싼 가구와 예술품은 있었지만 가족 사진이나 개인적인 추억이 담긴 물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당신의 집이에요? 민지가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태우는 조금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너무 크지? 사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 넓어. 대부분의 방은 사용하지도 않아. 수지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림들 모두 명화죠? 그래, 10년 전부터 수집하기 시작했어. 미술관에 기증할 생각이었는데. 태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민지와 수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일 있을 수술에 대한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사 준비가 됐어요. 정원 테라스로 나가볼까요? 태훈이 제안했습니다. 정원 테라스에는 아름답게 차려진 식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수술, 많이 걱정되니? 태훈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김 교수님이 모든 걸 설명해 주셨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하셨어요. 태훈은 그녀의 강인함에 감동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 태훈이 말하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법적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재산의 30%를 내 이름으로 옮겼어. 그리고 이 봉투에는 의대 입학을 위한 모든 비용이 담긴 증서도 있단다. 수지는 깜짝 놀라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전 돈을 바라고 당신을 돕는 게 아니에요. 태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 수진아. 하지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원했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거야. 너의 아버지로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 태훈이 민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도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 봉투 안에는 식당 건물의 소유권 증서가 있어요. 이제 그곳은 당신의 것이에요. 민지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훈 씨, 그건 너무 과해요. 난 그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알아요.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빚진 게 너무 많아. 이건 작은 보상에 불과해요. 세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내일 수술이 끝나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살아남는다면 나는 너희 두 사람의 삶에 있고 싶어. 하지만 그건 너희가 원할 때만이야. 수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 천천히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태훈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다음 날 아침 병원 수술실 앞 민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괜찮은 거니? 아직 마음을 바꿀 수 있어. 수진은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 결정이에요. 수술 준비를 마친 태훈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 수진은 처음으로 태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태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수술은 1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민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김 교수가 수술복을 입은 채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두 분 모두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초기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6개월 후 태훈의 저택 정원. 봄꽃이 만발한 가운데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훈은 여전히 수척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검진 결과가 좋았어요. 태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제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수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버지. 정말 기뻐요. 민지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지난 6개월 동안 세 사람은 조금씩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쌓아갔습니다. 수지는 의대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지는 새로운 식당 건물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회사 일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게 있어요. 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건 어떨까요? 20년 동안 놓친 시간을 조금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수진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유럽에 가보고 싶었어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을 것 같네요. 식당은 잠시 매니저에게 맡기면 되고, 태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그는 부와 성공만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태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어서.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봄바람이 세 사람 사이로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인생의 막바지에 찾아온 이 소중한 선물을 가슴 깊이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거대한 기업이나 재산이 아닌 이렇게 되찾은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